안녕하십니까. 흑석 7구역 조합원이고 한강지부동산 대표 나은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흑석 7구역 일반 분양 당첨자분들 중에서 5분이 부정 당첨자로 되었고, 한 분은 소송을 포기하셨고 4분이 진행 중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조합에서 설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 일부 분이 오셔서 좀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뭐 특별하게 준비 없이 하는 거니까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소송 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7구역의 아크로에 5분의 부정 당첨자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부정 당첨자는 이게 수분양자죠. 원래 받았던 분양자. 근데 제가 오늘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분양자가 아니고, 자, 조합이 있고 수분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매 받으신 분들, 이분도 전부 5분이네요. 5분인데, 자, 이거는 일종에 보면 제3자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가 우리가 일반 민법상의 법리가 원래 이 사람이 악이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팔았다더라도 제3자가 등기를 이전받으면 제3자가 보호받는 것, 이거를 제3자의 보호법리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5분 중에서 한 분은 소송을 포기했고, 한 분은 중앙지법에 소송이 돼 있고, 한 분은 행정법원에 돼 있고, 2분은 고등법원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듣는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수분양자 이분들에 대해서 전매 받으신 이 제3자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줄 건가 말 건지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데, 입장을 보면은 국토부는 시행자가 알아서 해라. 즉 뭐냐면 조합이 알아서 해라, 이 이야기인데, 조합은 이거를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단계가 두 단계를 했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악의임을 소명하는 고발을 하셨대요. 고발이죠? 고소? 네. 고발 주택법 위반 혐의 고발. 그러니까 이게 악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해서 형사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죠?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혐의. 5명 모두 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매 받으신 분들이 전매 기간이 옛날 7구역은 6개월 했거든요. 6개월 이후에 다 진행이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전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전매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수분양자에 대해서 전매 받으신 분들이 5분이 이거를 받으신 거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조합에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수분양자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분양자가 부정 당첨된 사실을 알고도 이런 거를 받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통해서 그거를 유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는 이제 민사 문제만 남았습니다. 민사적으로 이거를 넘겨줄 건가 말 건가라고 하는데, 소송 단계는 현재 중앙지법, 행정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뭐 여기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충 설명.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조합원 입장에서, 자,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자, 이게 일반 분양가가 7억 7천이에요, 평균. 근데 시세가 예컨대 20억은 이제 일반 분양은 10억까지는 안 간다고 가정하고 19억 7천을 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억의 갭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류지로 해가지고 시세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컨대 18억, 17억에 분양을 하면 조합원한테 그만큼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옛날 조합장 인터뷰를 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이거는 구청에서 보류지로 처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류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려서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왜 소송을 할까? 조합에서.
자,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더 올려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주어라고 해버리면 주어버리면 되는 것을. 그러면 소송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조합 법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산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조합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일반 분양은. 그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조합으로 현재 5개가 돼 있다고 하면 이 재산세하며 종부세 이 부분을 부담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고마운 지적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송 비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면 대법원에 가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간이 아마 소요될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조합 유지 비용 청산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 소송 때문에 청산을 못하고 이거를 유지하면서 생기는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하죠. 이 비용들이 그러면 이 비용들을 왜냐하면 이거를 일반 분양을 보류지로 처분을 할 수가 없고 아무 이득을 얻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을 추반한다고 하면 조합은 왜 이거를 소송을 진행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조합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기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쟁점이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전에 우리 조합장님한테 인터뷰했을 때 합의를 해서 예컨대 한 몇 억이라도 뭐 1억이라도 더 받고 그냥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왜냐면 일반 분양가로 할 수밖에 없다라면 이런 무의미한 경제적으로는 이게 경제적으로 아무 무의미한 거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경제적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합의를 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 수분양 그러니까 제3자 점유 받으신 분 중에 4분이 이거를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에서 거절했다는 거죠? 네,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배임의 문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득력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배임의 문제는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그 어떤 그 소속 그 어떤 위임을 맡긴 사람 즉 조합원에게 쪽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업무를 위임을 했으니까 그 조합원한테 피해가 가면은 이거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우리가 20억에 팔 수 있는 거를 10억에 팔게 해주고 10억을 손해나겠으면 그거는 배임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 분양가 7억에 7점에 그대로 제3자한테 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배임 문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아마 이거를 법률적인 우리 법률 고문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들어서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냥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아까 제가 듣기로는 자 형사는 무혐의됐고 민사적으로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 너희들이 소송을 포기해라?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네. 오히려 저희가 이제 합의를 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을 하고 네. 어떠한 뭐 액션을 취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민사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네. 헌법 소원을 제기한 부분도 예.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헌법소원. 자, 헌법소원 아까 주택법 65조 2항. 네. 자, 헌법소원. 주택법이라고 했죠?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헌법소원 주택법 65조 2항, 그러니까 구주택법으로는 39조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요거를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서초구 내곡 지구의 보금자리 주택 네. 그거를 이제 당첨받으신 A라는 분이 있는데 예. 자, 그분이 A라는 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물론 보존 등기는 SH에서 하고 예. 이전 등기가 A로 넘어갔죠. 예. 그 상태에서 A가 B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전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 A가 부정청약으로 당첨이 된 사례라고 해서 예. B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못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이전이 이전 못하는 무효다? 게 아니, 그렇죠. 무효다라고 해서 이제 B가 예. 자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SH를 상대로. 네. 자, 근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벌써. 네. 예.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주택법 65조 2항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네. 헌법소원 제기를 한 거고 네. 법원에서는 그 헌법소원 제기를 받아들여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느끼기는 이래요. 주택법은 일종의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공법적인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보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민법의 사법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법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법하고 사법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걸 제3자 보호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공법 그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3자 보호에 관한 그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언제 나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를 제기한 거는 이제 1년 정도가 됐고요. 1년? 예. 예. 1년 정도 됐고, 보통 헌법소원 제기를 하면, 뭐, 짧으면 2, 3년, 길게는 뭐 3년에서 5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그러면은, 자, 우리 7구역 갖고 예를 들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자, B가 승소를 했다. 헌법에서 그거는 제3자 보호에 대해서 위반되니까, 줘라. 이전 듣기 한 게 유효하다. 소유권 이전 듣기가 정당하다. 라고 B가 승소를 하면, 우리 지금 수분야가, 내부는, 수부장자가 아니고 아니, 점유 받으신 내부는 이 B의 입장과 같기 때문에, 점유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B라는 분이 승소하면은 점유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있죠. 물론 아주 많습니다. 저희 그렇죠. 재판 자체가 네. 지금 모두 다 헌법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네 분이 다 연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송이? 전부 다. 예. 그러면 늘어질 수도 있겠네, 기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자, 경우수를 나눠갖고 이야기할게요. 자, B가 승소했다. 그러니까 전매 받으신 분이 승소를 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물론 이제 반드시 논리적으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수분양자 그러니까 전매 받으신 분 네 분이 이겼다. 라고 하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하나만 분양하면 되고, 만약에 요것과 관계없이, 여기 이겼다 졌다 관계없이 만약에 네 분이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조합은 5개를 분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조합이 패소했을 때는 1개, 조합이 승소했을 때는 5개를 분양할 수 있어요. 재분양. 그런데 이 5개, 4개, 1개, 5개가 분양가대로만 분양을 해야 되면 조합에서 이렇게 소송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죠. 왜냐하면 소송 비용 나가지. 계속 이 물건 들고 뭐 있어서 기간이 뭐 2, 3년을 걸린다고 하면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기초공제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렇기 내년부터 때문에 없어지죠.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송을 질질 끌 이유가 없어 보여요. 만약에 소송을 질질 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분양가가 아닌 보류지 처분에 입각해서 시세의 약간 한 8, 90%의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소송을 포기하면 이런 경우는 조합원에게 배임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 높게 팔 수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적게 팔게 그냥 맞습니다. 소송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이익보다는 없죠. 예. 손해가 더 많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종부세, 소송 비용, 조합 유지, 그 뭐죠? 운영 비용. 조합 운영 비용까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합장님이 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네. 몇 번을 만나서 면담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만났을 때 조합장님 혼자 만났어요? 아니면 조합 임원들 같이 만났어요? 조합장님만 만났어요. 조합장님만? 네. 혹시 그 조합 임원들 예컨대 뭐 이사회라든가 감사분들 만나보신 적은 있나요? 요청을 최근에 만났을 때 어떤 이제 뭐 회의석상이라던가 네. 뭐 임원회의라던가 라는 게 있으면 저희도 좀 가급적이면 초빙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마련해 달라 장소를 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저를 찾아오신 거는 고마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저는 약간 실리파라고 부지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이게 사실이 팩트라면 조합 입장에서 저는 조합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등에 별로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제가 조합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5개를 우리가 조합이 승소를 다 해가지고 4개를 이겨서 물건을 받았는데 7억 7천짜리를 받아가지고 7억 7천에 팔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들어간 소송 비용,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해서 재산세, 정부세, 그 다음에 그 소송을 끝내기까지 뭐 1, 2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조합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지비용, 그런 부분인다면 그거는 조합원한테 결코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는.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조합 관계자, 임원분들이라든가 감사분들 또는 대의원에서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산도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청산도 빨리 하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12월쯤에 조합 해산을 하고 이제 상임 이사분들은 2분은 이제 그만두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12월까지는 이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의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조합이 계속 청산을 안 하고 지키고 계속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혹시나 이 소송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뭔가 얻어질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조합에 유지하는 게 근거가 되지만 소송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이 소송을 해서 이겼다 한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하등의 이득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조합에서 굳이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 조합원에게 배임죄가 되냐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이익관계가 없다고 하면 조합원에게 배임죄가 될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국토부에서도 두 번째 공법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이건 안 돼.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해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냥 시행사인 조합에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예요? 네, 헬리오시티도 똑같은 경우인데 네. 헬리오시티는 다 소유권을 받아갔습니다. 참고로 헬리오시티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5분인데 헬리오시티는 6분이었대요. 6분은 다 조합에서 그냥 그 전매 받으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전매 받으신 분한테 그냥 아파트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사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가 지금까지 논의된 걸로 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조합장님, 우리 조합 임원들, 제가 조합 사무실에 사실 때도 그냥 합의를 해서 너무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소송한 들어간 비용도 있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비용을 수분양자한테 좀 조정을 합의를 해서 그분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을 해서 좀 소송을 안 하고 좀 얼마씩이라도 받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조합원한테 그동안 들어갔던 소송비라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조합원들에게 약간의 이익이라도 줄 수 있다라면 그 정도 해서 저는 마무리해도 크게 뭐 우리 조합장이나 우리 조합 임원들을 비난할 그러한 조합원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관건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합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7억 7천이 아니라 예컨대 17억의 분양을 팔게 해달라. 구청 가서 얘기 좀 써라. 제가 전에 유튜브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끝까지 소송해야 돼요. 지든 이기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정말 이 가격밖에 분양을 받을 다시 재분양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굳이 이분들한테 굳이 그렇게 모질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조합 임원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대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아마 7구역 조합에 남아있는 소송이 이 건 외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경계 측정 측량 부분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이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좀 약간의 이 억울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도 뭐 악의로 이게 모르고 전매 받으신 건데 그래도 충분히 이제 이분들한테 약간의 뭐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받으시고 소송 비용 상세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뭐 크게 손해 끼치가 않으면 조합원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비용만 나가고 이기나 지나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소송에서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 약간의 그런 보상을 조합원한테 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소송하신 분도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합 집행부 또는 조합 임원회에서 뭐 조합 집행부도 마음대로 못 할 거 있죠. 그러니까 조합 이사들 비상임 이사라든가 대의원에서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마무리하면 우리 조합원님들도 대부분 수긍할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옛날 비대위 대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설명을 하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고 조합장을 여기에 대해서 뭐 배임죄라든가 이런 걸로 고소할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마 조합 임원들 소송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형사고소도 저밖에 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아는데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딴짓 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요게 확실하다면 전제가 이겁니다. 7억 7천에 재분양에도 이거밖에 할 수 없다라고 구청이나 국토부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못을 확실하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요 나머지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수분양자분들하고 그러니까 전매 받으신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서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그냥 잘 하시고 약간의 좀 협찬금은 좀 그렇지만 약간의 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찾아오셨으니까 저도 이제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막연하게 수분양자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3자 전매 받으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심리적인 고통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제3자 우리 민법상 물권법상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고등법원에서 헌법소원도 지금 이거를 심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합원에게 아무 실리가 없어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비용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봅니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저희가 이제 소송까지 오게 된 네. 그런 이제 경위와 관련되겠는데요. 네, 네. 그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있으면 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분양자하고 저희 이제 전매받은 사람하고 그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그 도장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검증장치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부정당첨자인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네. 안 저질렀는지에 아, 대한 어떤 여부를 알 수가 사람인지 없다는 거죠. 저희는 왜냐하면 뭐 와서 신분증 확인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뭐 인감도장 다 같이 같은 장소 찍으니까 확인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소리를 위조를 했다. 그거 저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3자 보호 문제가 이제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전매 기간을 지켰느냐. 그러면 이거는 전매 기간 지켰으면 문제가 안 되죠. 전매 기간 내였으면 이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매 기간을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두 번째가 우리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서류를 갖추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 공무원이 이거를 심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심사에 관한 권한이 형식적 심사주의가 있고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그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 갖춰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름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위조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등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건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당사자인지 실질적 거래 관계하는지 모든 걸 따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실질 심사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국가 공무원이 하고 있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것도 형식 심사주의인데 부정 당첨자를 이 전매 받으신 분들이 이 사람들이 부정 당첨자인지를 수사를 해라. 이거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죠. 법에도 맞지 않고 법인형도 맞지 않는데 어쨌든 다만 이분들하고 무슨 긴밀한 관계가 있다. 무슨 친척이거나 그러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거래한 거 기간을 지켰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현재 제가 뭐 우리나라의 법을 이게 뭐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에 결국에는 선의의 제3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구조에서 위헌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입장도 계속 이제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취소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물론 저희한테 보낸 건 아니에요. 소부장님한테 보냈는데 저희도 따라서 같이 취소라는 거냐라고 몇 번 질의를 했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공문은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이제 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시청자들 분들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취소를 하라고 한 적이 없대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는 네. 이제 나오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법무부 자문위원이었을 때는 저는 예컨대 전매 같은 경우 점포 같은 거 5년 동안 보존하라 하잖아요. 근데 전산 처리한 경우 33조 2항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처분하라고 말 못해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자기 책임 때문에. 근데 저는 처분하라고 그랬어요. 소각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제 공무원들을 보신주의 때문에 그런 거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판결 법의 당부를 떠나서 법의 이제 막관막을 떠나서 조합원 입장에서 이 가격이 중요한 거죠. 저는 11%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만약에 7억 7천짜리를 17억 들어가면 10억씩 올라갈 수 있어요. 5개면 50억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당 평균 대충 1,000만 원 넘게. 더 되죠. 463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463명이면은 50억이면은 거의 1,0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하라고 해요. 그럼 끝까지 해봐라. 근데 그게 아니고 7억 7천인데 7억 7천에 밖에 못 판다. 그 이 짓거리 왜 해? 안 해야지. 그렇죠. 소송을 안 해야지. 기사들 보면 아파트 줍줍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다 원분양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줍줍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찍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억울하면 이 점유 받으신 분들은 아파트 포기하고 이 원분양, 그러니까 수분양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라. 근데 대부분 저도 이제 해서 보면 알겠지만 수분양자 받으신 분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파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또 힘들고 네. 또 개적으로만 솔직히 말하면 욕심도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안 올랐으면 똑같다. 그러면 포기했겠죠, 진작에. 그러니까 반대로도 생각을 하는 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안 올랐으면 조합에서 좋겠죠, 저희한테. 그렇겠죠. 예, 빨리 가져가라고. 빨리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줄 테니 빨리 돈 내라고 했겠죠. 근데 올랐어도 조합한테 조합이 할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물론 반론이 오겠지만 이제 조합 임원들이 이제 조합장 이야기하겠죠. 이거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7억 7천보다 더 높게 분양할 수 있느냐 다시.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장담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는 아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조합에서 뭐가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만약에 이게 정말 다시 높은 가격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는 주어도 된다고 봐요. 어차피 누군가 받을 거니까 본인들도 당사자가 수분양자들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불법이기 좀 찝찝하긴 한데 불법 당첨이라서 어쨌든 제3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팩트는 다 체크를 못 하니까 그냥 오신 분들 이야기만 듣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듣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쪽 이야기도 듣고 해서 우리 조합 임원 관계자분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건을 좀 마무리 잘 해가지고 서로가 피해 안 입고 비용도 좀 절약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시면 이분들 제가 명함이랑 이런 거 받아줄 테니까 자료를 원하시면 이분들한테 직접 받으셔서 조합 임원들이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저는 됐습니다. 네. 아니 뭐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조합장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의 이런 상황을 뭐 이제 조합원님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대충 뭐 이거 법리적으로 대충 팩트만 그림만 그려보면 대충 이해는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7구역 아크로 리버암도 마무리해서 청산을 빨리빨리 했고 청산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주면은 잔금 바로바로 치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보너스 좀씩 더 쓰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 뭐 조정을 뭔가 얘기가 와야 저희도 반응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조합 집행부하고 임원들하고 이야기돼서 아마 조합 임원들도 만약에 실제로 이게 얻을 게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조정을 해서 그냥 사로 마무리해서 합의해서 끝내면 조합원들도 좋고 받으신 분도 고통에서 좀 벗어나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2년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도 하나 분양 취소됐어요. 아시겠죠?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소송됐는데 그냥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네. 왜냐면 다른 조합원 이의를 제기해서 뭐냐면 저는 46평 105동 거 하나 25평 상가 이렇게 3개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 2개가 다 좋은 자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00만 원인가 얼마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가 금액이 좀 오버됐어요. 두 가격을. 근데 우리는 면적 단위 주지 않고 가격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넘어버렸으니까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거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했대요. 아, 그래서 25평 못 받았어요. 네. 우리 변호사가 너무 성의 없이 했는지 어쨌는데 그래서 자 이걸 받고 상가는 뭐냐면 아파트 분양받고 상가는 권리가 순서인 거 알죠? 뺑뺑이 아니에요? 네. 제가 조합원이 3명 중에 제가 20등인가 21등인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가가 저 위에 안 좋은 거 받을 수 네. 있어요. 25평 포기하고 요걸 가서 5등인가 6등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받은 거예요. 아하. 이 자리를. 네. 그러니까 저는 불만은 없어요. 상가를 실적해놨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상가 실적 안 했으면 저는 이거 환급 받는 거 양도세 내야죠? 그렇죠. 타격이 컸죠? 네. 근데 일단 25평짜리가 4억 7천이었어요. 요거 14억 7천이라도 10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상가가 프리미엄 대충 뭐 한 8억을 보더라도 손해죠. 아파트 받는 것보다는. 그런데 여기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같이 따져보면 훨씬 저는 나쁘지 않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하고, 만약 이게 이제 여러 정황을 다 팩트를 체크해 봤을 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아마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합 임원들도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긴 쓸데없는 짓도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긴 돈 쓰는 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네.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진전된 상황 보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